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JSP 서블릿 8강 서블릿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7강에서 우리가 HTML 폼 태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었고요. 서블릿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getParameter 또는 getParameterNames 등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HTML 폼 태그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처리 방식이 있었죠. 서블릿에서 한글 처리 방식은 get 방식일 때는 서버 XML에다가 코딩을 해줬고요. 다음에 포스트 방식일 때는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 있는 set 캐릭터 인코딩에다가 우리가 메소드를 활용해서 한글을 처리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 서블릿 컨피그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서블릿 컨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이 처음에 초기화 될 때, 설정이 되는 값들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공유, 위쪽에 서블릿 초기화는 해당 서블릿에서만 값을 갖다 쓸 수 있는가 하면, 데이터 공유 서블릿 컨텍스트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실행될 때 모든 서블릿에서 객체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값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할 수 있어요. 서블릿이 아니라 서블릿 하나의 컴포넌트죠.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작과 종료를 감시해주는 리스너 클래스를 만드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입니다. 특정 서블릿이 생성될 때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 또는 ID 정보값들, 그런 정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게 특정 서블릿입니다. 모든 서블릿에서 다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블릿, 내가 어떠한 서블릿 지정을 했어요. 그 서블릿에서만 초기에 어떤 값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서블릿이 생성될 때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다른 곳에서 설정해 놓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하며 web.xml에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파일에서는 서블릿 컨피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초기화 파라미터를 web.xml 파일이 아닌 서블릿 파일에 직접 기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web.xml에다가 초기화 파라미터를 저장해 놓고 서블릿 컨피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참조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서블릿 파일, 자바 파일이죠. 자바 파일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직접 기술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web.xml 파일의 초기화 파라미터 한번 알아봅니다. 자, 서블릿 클래스를 일단 제작을 합니다. 다음에 web.xml 파일의 초기화 파라미터를 기술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코드와 이 코드가 뭐예요? 서블릿 매핑하는 코드죠. web.xml에다가 서블릿 해당 서블릿의 이름을 매핑하는 코드였습니다. 지난 시간 한 3, 4강쯤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블릿 이름 나오고요. 이 서블릿 이름은 매핑할 때 이름하고 동일해야 되고요. 다음에 실제 서블릿의 위치, 실제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매핑할 것인지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 슬러시로 꼭 시작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서블릿을 매핑하는데 이 서블릿 매핑하는 코드 안에다 적는 겁니다. 서블릿 태그 안에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이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init 파라미터를 태그를 넣습니다. 그래서 init 파라미터, 여기서는 세 가지네요. id, 파라미터 id, 그 다음에 a, b, c, d, e, f라고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라는 이름의 밸류는 1, 2, 3이고요. 패스라는 이름의 밸류는 C의 자바렉의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초기화 파라미터를 지정해 놓고 실제로 서블릿에서 서블릿 컨피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블릿 config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트링 다 반환값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id는 get init 파라미터 요 메소드가 서블릿 config 안에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id 패스워드 패스 다 같이 여기 있는 것을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요게 초기화 파라미터 XML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 한번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1이네요. 자, 이클립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열어서 한번 코드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서블릿 클래스가 제작되어 있겠죠. 예, 여기 있네요. 서블릿 init 파람이라고 이렇게 서블릿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어노테이션 서블릿 URL 매핑하는 거 주석 처리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매핑 안 하고 어디서 하겠어요? web.xml에서 한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web.xml 한번 열어볼게요. 자, web.xml 여니까 돼 있네요. 그죠? 방금 우리가 봤던 서블릿 init 파람이라는 클래스를 서블릿 init 파람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매핑명을 init 파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과 서블릿 코드 안에, 서블릿 시작과 끝 안에, 서블릿 안에다가 파라미터, 초기화 파라미터 3개를 지정해 놨습니다. id 값하고 패스워드 값, 그 다음에 패스 값, 이렇게 3개를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서블릿 init 파람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메소드 보면 스트링 id, 패스워드, 패스 지정해 놓고 get 파라미터, get 파라미터로 id, 패스워드, 패스 다 지정해 줬고요. 요거 화면에 한번 출력하기 위해서 라이터라는 스트링 객체 립스판스에서 get 했고요.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다 HTML 코드로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t init 파라미터가 있죠. 요거 어떤 메소드에서 그냥 생뚱맞게 앞에 레퍼런스 변수 넣고 그냥 갖다 쓰고 있죠. 그러면 어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내가 만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선택해 주고 나서 컨트롤 키 F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그죠? 요거는 제너릭 서블릿에 있대네요. 그죠? 제너릭 서블릿을 HTTP 서블릿이 상속을 받고 그 HTTP 서블릿을 우리가 서블릿 우리가 만든 거 서블릿 init 파라미터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마음 자유스럽게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딱 해보면 자, 서버가 구동이 되면서 실제로 값을 잘 가져오겠죠. 자, web.xml에다 지정해 놓은 초기 파라미터 네임이 id인 거, 그 다음에 value가 abcdef, 네임이 패스워드인 건 value 값이 1, 2, 3, 4, 네임이 패스인 건 value 값이 요 경로, 그죠? 그거를 잘 가져왔는지 보니까 예, 정확하게 잘 가져왔겠죠. 자, 초기화 파라미터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서블릿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서블릿에서 다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어떠한 특정한 서블릿에서 초기, 처음에 그 서블릿이 실행될 때 초기의 값을 한 번씩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식이 web.xml 이용하는 방식이죠. web.xml에다가 매핑을, 서블릿 매핑을 합니다. 서블릿 매핑을 하고 그 서블릿 태그 안에다가 init 파라미터라는 이런 태그를 넣어서 그 안에다가 name과 value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주고요. 갖다 쓸 때는 서블릿 config 그 클래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너릭 서블릿이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HTTP 서블릿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는 메소드 바로 그냥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et init 파라미터 메소드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초기화 파라미터를 가져오고요. 그것을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 창들은 다 일단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서 생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EX로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자, 여러 번 해봤으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블릿을 만들게요. 서블릿 패키지 com.java.ex라고 하고,
클래스명은 init para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핑은 아직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것도 init p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우리가 초기화 파라미터, init 파라미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web.xml을 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web.xml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자, 여기서 매핑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서블릿 서블릿 네임은 init param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서블릿 클래스는 실제 경로 클래스 파일의 경로를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명 com.java.rec.ex죠.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init para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com.java.rec.ex init param. 다음에 매핑하는 코드 들어가야 되겠죠. 서블릿 매핑 서블릿 네임 들어가고요. 네임은 위쪽과 동일하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URL 패턴. 자, 패턴명 뭐로 할까요? 슬러시로 하고 IP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그냥 실행해 볼게요. 자, 요걸 일단 어노테이션은 주석 처리해주고 들어갑니다. 자, 얘 실행되면 웹 XML에 의해서 URL 패턴 매핑해준 IP로 뜨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내용이니까 좀 빨리빨리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P로 정상적으로 실행된 거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초기화 파라미터 오늘 할 내용. 자, 초기화 파라미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정 서블릿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서블릿 태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해당 코드를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it param 태그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파라미터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id로 하겠다. 그래서 id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밸류 값이 이름이 있으면 밸류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a, b, c, d, e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init param. 자, 그 다음에 name 패스워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밸류가 있어야 되겠죠. 밸류는 1, 2, 3, 4, 5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특정한 서블릿에만 초기화 파라미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줬고요. 자, 그러면 갖다 써야 되겠죠. 갖다 쓰기 위해서 잠시 스톱 시켜 놓을게요. 자, 갖다 쓰기 위해서 두 게시 호출 되겠죠. 브라우저 통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갖다 쓰는데 서블릿 config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블릿 config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보시면 구조가 서블릿 config를 제너릭 서블릿이 인터페이스네요. 자, 구현하고 있습니다. 걔를 HTTP 서블릿이 상속받고 있죠. 얘는 추상 클래스고 얘는 지금 일반 클래스고요. 그리고 HTTP 서블릿을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성할 필요 없죠. 바로 갖다 쓰면 됩니다. 어떤 코드? get parameter, get init parameter 갖다 씁니다. 그래서 id하고 패스워드 만들어 놨죠. 아이고. 여기다가 id. 자, 반환값은 뭐냐면 스트링입니다. 반환값은 여기 어시스트에 나오죠. 스트링이라고. 그래서 스트링 id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패스워드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값이 이거는 pw였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HTML 코드로 하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콘솔 창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id는 id 참조하면 되겠고요. 자, 패스워드는 똑같이 패스워드 참조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딱 실행을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내가 만들어 놓은 웹 XML에 지정을 해준 init 파라미터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콘솔 창을 보면 예, id 값은 abcd, 비밀번호는 1, 2, 3, 4, 5 출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이 어디 거예요?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초기 파라미터, init 파라미터, 웹 XML에 지정해 놓은 요 값들이겠죠. 자, 다시 장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제작하고 웹 XML에다가 해당 클래스, 해당 서블릿의 초기 파라미터를 기술을 하고요. 됐죠? 다음에 서블릿 컨피그의 메소드, 어떤 메소드? get ini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웹 XML을 이용한 초기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예요? 서블릿 파일에다가 직접 기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봅니다. 서블릿 파일에다가 초기화 파라미터를 직접 기술하고 갖다 쓰는 겁니다. 즉, 내가 만든 서블릿 클래스에다가 이번에는 웹 XML에다가 기술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서블릿 클래스에다가 직접 초기화 파라미터를 기술하고 그 서블릿 실행될 때 갖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고요. 다음에 웹 init 파라미터라는 어노테이션을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웹 서블릿 우리 URL 그 매핑할 때 알아봤죠. 그래서 매핑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init 파라미터로 초기화 파라미터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아이디를 줄 수 있고 패스워드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피그로 마찬가지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로 왔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네, 매핑하는 코드 그냥 예제하는 거니까 지워버릴까요? 네, 지우고 자, 이번에는 초기화 파라미터를 서블릿 클래스에 기술을 하고 거기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주석처럼 했던 거 여기서 이번에 initp라고 이렇게 URL 매핑을 하겠습니다. 자, 매핑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름을 좀 정해줄게요. URL 패턴즈는 자, 중괄호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it 파라미터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init 파라미터 정합니다. init 파라미터를 어노테이션을 얘는 웹 init 파라미터를 씁니다. 웹 init 파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name id 다음에 콤마로 구분해주고 value는 a, b, c 아까랑 같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a라고 할까요? 네, a 5개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여러 개의 파라미터, 초기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콤마로 구분해주고 또 똑같이 웹 init 파람이라고 주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name은 이번엔 뭐 비밀번호, 패스워드 한번 해볼게요. value 주고 1, 2, 3, 4 이렇게 할까요? 아까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999로 할까요? 9999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묶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URL 패턴을 명시를 해주고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init 파람을 두 가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어노테이션 웹 init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명시를 해주고요. name은 id 비밀번호 그 다음에 똑같이 웹 init 파람이라고 어노테이션을 명시를 해주고 다음에 패스워드하고 밸류 값을 줬습니다. 자, 갖다 쓰는 거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get init 파라미터 그 다음에 요거 갖고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서버에서 중단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됐고요. 보면 AAA999
이게 어디 있는 값이에요? 서블릿의 자체의 초기화 파라미터 명시 웹 이닛 파라미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놨죠.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우리가 출력해서 불러와서 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화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죠. 웹 XML을 이용하는 방법 한 가지는 해당 서블릿에다가 이렇게 웹 이닛 파라미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초기화 값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갖다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와갖고 이제 초기화 파라미터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서블릿 클래스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배웠던 초기화 파라미터는 서블릿에서 특정 서블릿에서만 갖다 쓸 수 있죠. 얘는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후에 모든 컴포넌트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 즉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서블릿에서 특정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경우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웹 XML의 데이터를 기술하고 서블릿에서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이 간단하네요. 웹 XML에다 기술을 하고 갖다 쓰는 거 어디서 갖다 써요? 서블릿, 여러 서블릿에서 다 함께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보면 서블릿 클래스를 일단 제작을 해요. 다음에 웹 XML 파일에다가 컨텍스트 파람을 기술합니다. 자, 이거는 특정한 서블릿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기술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블릿에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서블릿 태그보다는 서블릿 매핑하는 태그가 있었죠. 그 태그보다는 위에 상단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코드상. 그래서 컨텍스트 파람이라는 태그, 그 다음에 네임 밸류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번에 갖다 쓸 때는 서블릿 컴피그가 아니라 서블릿 컨텍스트 메스를 이용해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 구하고요. 거기에서 get init 파라미터에서 네임 값으로 값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 요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블릿을 일단 만들었고요. 컨텍스트 init 파람이라는 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에다가 get 서블릿 컨텍스트, 그 다음에 get init 파라미터 이용해서 각각 다 가져오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TML 코드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버가 종료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술하기 위해서 웹 XML에 기술이 돼 있겠죠. 컨텍스트 파람이 이렇게 컨텍스트 파람으로 해서 서블릿 매핑하는 태그 전혀 없죠. 그죠? 독립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든 서블릿에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서블릿 기술할 필요가 없이 컨텍스트 파람 바로 나옵니다. 컨텍스트 파람에서 이름, 그 다음에 밸류, 이름, 밸류, 이름, 밸류에서 이렇게 값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아까 했던 EX 프로젝트에다가 가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다가 태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파람 태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람 네임은 나는 id로 하겠다 지정해 주고요. 다음에 파람 밸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 이건 지우고요. 밸류는 a, b, c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컨텍스트 파람 지정하겠다. 네임을 뭐 비밀번호로 하겠다. 다음에 밸류를 1, 2, 3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죠. 컨텍스트 파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자, 이제 해당 서블릿 가갖고 써야 되겠죠.
해당 서블릿이 아니라 모든 서블릿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서블릿 파일 열어서 여기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시 제가 좀 지우고요. 자, 여기다 할게요. 자, 일단 컨텍스트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 가져오고요. 이 가져온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에서 get init param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는 id 값을 가져올게요. 반환형은 뭔가 딱 보면 스트링형이네요. 그러니까 스트링 변수에 하나 담아 놓을게요. id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스트링 패스워드는 get 서블릿 컨텍스트 가져오고요. 여기서 get init param으로 해서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pw, 아까 우리가 id하고 pw를 했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html로 찍어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위해서 시간상 아마 콘솔 창에다만 그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해당 id 플러스 id. 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딱 해보면 서버가 구동되고 있고요. 스타팅 되고 있고, 다 구동됐고요. 콘솔 창에 보면 내가 원하는 abc123 이 값이 어디에요? 웹 XML의 컨텍스트 파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컨텍스트 파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블릿에서 다 같이 참조해서 값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왔고요. 맞죠? 자, 보시면 이렇게 서블릿 클래스하고 그 서블릿 컨텍스트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어떤 특정한 서블릿에서만 초기에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init 파라미터 여러분이 이용하시고요. 초기화 파라미터 이용하시고, 다음에 데이터를 모든 서블릿에 다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서블릿 컨텍스트 이용해서 웹 XML에서 기술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감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서블릿 클래스도 생명 주기가 있다고 했죠. 서블릿이 생성돼서 쭉 돌다가 자원이 해제될 때, 만약에 서버가 뭐 이렇게 다시 리스타트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 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도 그죠?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주기를 관리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를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습니다.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이 서블릿이 아니에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블릿은 컴포넌트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그거 컴포넌트를 다 묶어놓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자,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를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습니다.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입니다. 리스너의 해당 메소드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작과 종료 시 호출됩니다. 그게 호출되는 게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하고 컨텍스트 디스트로이입니다. 자, 이걸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를 별도로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리스너 클래스 제작합니다. 그런데 리스너 클래스는 반드시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임플리먼트 해서 내가 임의의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죠?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오버라이드로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두 가지의 메소드가 보이네요.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라는 거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 종료될 때, 다음에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 이게 어플리케이션 초기화할 때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웹.xml 파일에다가 리스너, 웹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또는 종료될 때 리스너인 클래스가 요 컨텍스트 리스너 ex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웹.xml 파일에다가. 그래서 실제 주소를 다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자, 요거 소스상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요거 다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블릿이 일단 이렇게 있고요. 컨텍스트 리스너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얘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xml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웹.xml에 주소 처리되어 있네요. 자, 주소를 풀면 이렇게 com.java.ex 컨텍스트 리스너 ex가 어떤 거? 컨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를 감시하고 있는 리스너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있는 거죠. 언제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됐고 언제 죽는지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 여기다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웹.xml에다가 자, 보기 쉽게 다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요. 여기다가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서블릿 열어서 서블릿에도 요 다 지울게요. 아까 했던 것 다 지우고 자, 리스너 클래스를 만드는데 리스너 클래스는 별도로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클래스 지정합니다.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거를 제가 서블릿 L이라고 리스너하고 이름은 지을게요. 임의로 그냥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꼭 해야 되는 게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여기 있네요. 얘를 꼭 add 임플리먼트 구현을 해야 됩니다. 피니시 누르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하고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 요게 이니셜라이즈드 처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시작될 때 실행되는 거고 얘가 종료될 때 실행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로그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웹 XML에다가 요거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너 태그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 클래스 여기 있네요. 실제 주소 패키지명을 포함한 실제 주소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com.java.rex.sublit L인가요? 네, 서블릿 L로 되어 있죠. com.java.rex 서블릿 L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너가 얘죠. 자,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리스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하고 종료될 때 듣고 있는 녀석이 얘다 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실행해 줄게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냥 로그만 한번 넣어볼게요. 두 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을 보면 여기 있죠.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 처음에 실행된 거죠. 이게 뭐냐면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도 실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요거는 해당 서블릿에서 실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단시켜 볼게요. 스탑. 네, 됐고요. 보면은 자, 아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드 두 개 실행됐고 종료하니까 디스트로이드 요게 뭐냐면 리스너에 있는 요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 실행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 리스너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얘가 리스너 클래스라고 웹.xml에다가 이렇게 리스너 태그를 이용해서 명시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거, 콜백 되는 거 두 개의 메소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종료될 때 디스트로이드,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드 두 개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그냥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그죠? 실행될 때 실행되는 메소드, 종료될 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당 서블릿이 시작될 때 하는 거, 이닛 메소드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작업 후작업이라고 해서 어노테이션 갖고 있던 포스트 컨스트럭트 아니면 프리 디스트로이드가 있었어요. 어노테이션.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처음 실행될 때 실행되는 게 얘고요. 아니, 저기 이니셜라이즈 얘고요. 이 메소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선처리 작업 어노테이션으로 포스트 컨스트럭트 한 메소드 그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init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해당 서블릿의 init 메소드 실행되고요. 다음에 두 get이나 두 post, 그죠? 그 메소드 실행되고, 종료를 해요. 그러면 destroy 메소드 실행될 거고요. 서블릿엔 destroy 메소드 실행될 거고,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프리 destroyed 메소드 실행될 거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완전 종료됐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본 선처리, 후처리, init 메소드 디스트로이드, 다음에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저, 요거 한번 다 로그 넣어갖고 어느 게 먼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지, 어느 게 죽을 때는 자원 해제될 때는 어떻게 실행이 해제되는지 한 번씩 꼭 로그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장표로 올게요. 다시 장표라서 오늘 했던 내용들 보면은,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자, 방금 웹 어플리케이션 리스너인데,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를 그 web.xml에다 지정을 해줬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리스너 클래스를 제작을 해요. 리스너 클래스 우리가 뭘로 제작했냐면, 요로 제작했죠. 서블릿 L로 제작을 해놓고 web.xml에다가 기술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웹 리스너라고 명시를 해줘도 됩니다. 골뱅이 웹 리스너라고 명시를 해줘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했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서블릿에서만 공유를 하겠다. 그러면 init 파라미터, 초기화 파라미터를 이용하시고요.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web.xml하고 서블릿에다가 직접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모든 서블릿에서 다 같이 공유하겠다. 그러면 컨텍스트에 저장하는 겁니다. 컨텍스트에다가 이렇게 web.xml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각 서블릿에서 다 같이 갖다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하는 리스너를 만들 수가 있죠. 리스너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요거 꼭 임플리먼트 하고, 요거 임플리먼트 하면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 꼭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 하고 이니셜라이즈드 아에다가 여러분이 내용들 로직 기술해 보면 된다는 거. 다음에 요 컨텍스트 리스너, 요 클래스가 리스너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다? web.xml에다가 리스너 태그 이용해서 꼭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해당 리스너 클래스에 바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웹 리스너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